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학동이라고 하는 지명의 행정동명의 유래는 방학골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이 중량천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방학동이 되겠는데, 도봉산, 삼각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산세와 수락산, 불암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세 사이에 발달하게 되는 하천인 중량천의 많은 지천들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지천들 중에 무수천이라든지 방학천이라든지 백운천인 우이천 등의 이런 지천들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뜰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등촌이 되겠습니다. 이 해등촌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의 방학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곳에 주목하실 만한 것은 이곳에 사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쌀을 모아놓는 창고인 사창들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이곳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을 이러한 방앗간들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도봉산 산세의 자락에 펼쳐져 있는 현재의 도봉구 일대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얘기해 보게 되면 이 중량천을 따라서 동북 방향으로, 즉 경원대로가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등, 또 다락원에 해당되는 누원이라든지 수육고개 같은 것들의 지명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방학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게 된 것 또한 이런 곡식을 찢는 기구인 방아가 있던 곳이라고 하는 말에서 순 우리말인 방학골이라는 데에서 유래가 되게 되었고, 새 학자가 붙여지게 된 것은 후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한자로 방리라는 지명이 이루어진 뒤부터 덧붙여지게 된 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도봉산 줄기가 동남방 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해서 암회리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방학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방학동도, 도봉구 방학동도 이 방아와 관련이 있다. 이 쌀을 찢는, 곡식을 찢는 방아와 관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학동에는 현재 연산군의 묘와 더불어 원당샘이라고 하는 오래된 샘물과 800여 년이 됐다고 하는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는 원당샘 마을을 이루고 있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방학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오래된 나무가 있다는 것은, 은행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방학동의 기원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길동 지역에 방학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한자로 방학이 똑같기 때문에 이 방학동과 방학곳이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같은 새 학자를 쓰고 있고 한자가 똑같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일찍이 신길동 지역에서 색강을 지나서 마포나루로 이어지고 있었던 바로 이 시흥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내로,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 곡식을 찢기 위한 방앗간이 이곳 나루터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앗곳이라고, 나루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 혹은 학이 노는 호수 같다고 해서 학호, 방학호 나루라고 하는 명칭도 붙여지게 되었다는데, 이것은 다 그런 의미에서 방학동이나 방학곳은 다 이 방앗간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에 와서도 현재 이 방학곳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여져 오고 있고요. 현재의 신길동 지역에 가게 되면 영등포여고 앞에 고개에 방학꼬지 나루에서부터 온 방학꼬지 고개, 여기서 방학꼬지 나루에서 왔다는 방학꼬지 나루에서 오늘날은 그것이 의문이 변화돼서 밤고지 고개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게 된 것 또한 이 방학곳에서부터 이렇게 의문 변화가 나타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학동 북쪽으로는 도봉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도봉동이 위치하고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은 도봉산 아래 자락들의 중심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서 발달하게 되는 개천이 바로 이 무수천이 되겠는데요. 이 무수천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마을이라는,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무수골에서부터 무수동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 마을의 윗말, 중간말, 아랫말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살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수골의 유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유지되어 왔고, 오늘날도 다리명에 무수교라는 게 나오게 되었고요. 한편으로 이 서원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영궁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다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곳에 도봉서원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도봉서원 이전의 고려시대에는 이곳에 영국사라는 절이 있어서 이로부터 이러한 지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자리에, 영국사라는 자리에 조선시대에는 사찰이 회철되고 서원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회철이 되는 바람에 일부 파편을 통해서 이곳에 있었던 절이 영국사라는 절이 있었다라는 것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고려시대에는 영국사가, 조선시대에는 도봉서원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상의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영광을 달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런 지명들이 나오게 되어서 서원천이라는지 서원동과 같은 지명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상루원리, 한루원리와 같이 다락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게 된 것 또한 이 지역이 경흥대로가 발달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이 원산 지역에서 들어오는 북어 등이 거래되게 되는 이런 사상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곳에 원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다락원 이란 명칭이 오늘날에 이어져서는 누원동이라는 명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의원을 거쳐 누의원, 이렇게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의 중요한 요점에 누원동이 있었고, 그 흔적이 현재는 지하철역 근처에 이 다락원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 도봉구 이 방학동 일대는 이렇게 개울이 발달하게 되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방학골, 방학천이 방학골이라는 명칭에서 방학동으로 도봉천 혹은 무수동천, 무수천 이런 명칭에서부터 이렇게 지명이 유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학골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이 방학동에 대해서 고파생각하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